얼마 주면 조용할래? 명진은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아니면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들쑤시려고? 저희 어머니는 3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죽은 남편을 그리워했어요. 그건 내 알바 아니고 내가 강제로 그렇게 살라고 했니? 홍미자의 뻔뻔함에 명진은 할 말을 잃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을 말한 거잖아. 니네 엄마가 알아서 그렇게 산 거지. 내가 뭘 했다고? 이 충격적인 진실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버튼을 눌러주시고 응원해주세요. 경상남도 남해의 작은 마을, 오후 2시. 김순자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꾸준히 집안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30년 전 남편 철수가 바다에서 실종된 후 혼자 살아온 시간이었죠. 순자 씨, 순자 씨. 옆집 만수 아저씨가 급하게 대문을 두드렸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만수 아저씨? 순자 씨,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 어제 부산에 생선 납품하러 갔다가 점심 먹으러 들어간 식당에서 말이야. 만수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어요. 거기서 장철수를 봤어. 김순자는 빨래를 널던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철수 씨는 30년 전에. 나도 그래서 놀란 거야. 분명히 장철수가 죽었는데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더라고. 정말 똑같아. 만수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차림새가 완전 다른 세상 사람 같더라고. 비싼 정장에 시계도 번쩍번쩍하고 옆에 앉은 사람들이랑 뭔 사업 얘기하는 것 같았어. 김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철수 씨와 똑같이 생겼다고요? 똑같다는 게 아니라 정말 장철수야. 나이만 좀 더 들어 보이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목소리까지 똑같더라고. 목소리까지요? 흥. 그 사람이 종업원한테 이거 좀 더 주세요라고 하는데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 진짜 장철수 목소리와 똑같아서. 김순자는 빨래 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어. 만수는 계속 말했어요. 그 사람 옆에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나이는 우리랑 비슷해 보이던데. 옷도 화려하고 목걸이며 반지며 온통 반짝반짝하더라고. 혹시 그 여자 이름 들었어요? 이름? 어머라더라. 그 사람이 여자한테 미자야라고 부르더라고. 미자요? 김순자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30년 전 장철수의 보험금 수익자로 되어 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맞아, 미자야. 홍미자. 라고 부르는 걸 똑똑히 들었어. 혹시 아는 이름이야? 김순자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남해에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 그리고 미자라는 여자랑 같이 급하게 나가버렸어. 놀랐다고요? 흥. 완전 당황하는 표정이었어. 마치 들킬까봐 무서워하는 것 같았지. 만수가 돌아간 후 김순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빨리 뛰었습니다. 미자. 홍미자 그 이름. 3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장철수가 실종된 후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였죠. 수익자가 홍미자 씨로 변경되어 있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홍미자가 누구예요? 저는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하지만 계약자이신 장철수님께서 직접 변경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 날짜는 실종되기 한 달 전이고요. 그때의 당황스러움이 지금도 생생했어요. 3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이 모르는 여자에게 넘어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김순자는 화장대로 가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철수의 유품이 들어있는 상자였어요. 해변가로 떠밀려온 시계, 그날 입고 나갔던 셔츠가 들어있었죠. 시계를 들여다봤어요. 바닷물에 젖어 녹이 슬었지만 시계줄은 멀쩡했습니다. 철수는 이 시계를 정말 아꼈거든요. 결혼 선물로 받은 거라 절대 벗지 않았어요. 이상해. 시계가 어떻게 손목에서 빠져서 바다에 떠밀려 왔을까? 이제서야 의심스러운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화장대에 놓인 가족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철수가 실종되기 일주일 전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48배 철수와 45의 김순자, 그리고 20살 딸 명진이가 폭우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왜 갑자기 가족 사진 찍자고 했을까? 평소에 사진 찍는 걸 귀찮아하던 철수가 그날따라 가족 사진 하나 찍자고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마치 마지막 추억을 남기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종되던 그날 아침, 철수는 평소와 달리 큰 가방을 들고 나갔었어요. 배에는 이미 모든 도구가 있는데 왜 가방이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 부쩍 외출이 잦았었죠. 어디 가느냐고 물어봐도 그냥 일 때문이라고만 했죠. 지금 생각해보니 부산에 갔던 걸까요? 마지막 날 아침 철수가 한 말도 떠올랐어요. 순자야, 만약에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명진이 잘 키워. 무슨 소리예요? 불길한 말 하지 마세요. 아니야, 그냥. 혹시 모르잖아. 그때는 그냥 안 좋은 날씨 때문에 출항 전 불안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별 인사 같았어요. 김순자는 온몸이 떨렸어요. 설마 진짜 철수 씨가 살아있는 거야? 만수 아저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똑같이 생긴 얼굴, 똑같은 목소리, 비싼 옷차림, 그리고 홍미자라는 여자. 게다가 자신을 보고 당황해서 도망쳤다는 것까지. 죽을 걸로 꾸미고 보험금 3억 원으로 잘 살고 있었던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은 30년 동안 근근히 살면서 죽은 남편을 그리워했는데 철수는 다른 여자와 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김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딸 명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일을 혼자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명진아,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금 당장 집에 내려올 수 있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김순자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명진아. 아버지 말이야. 아버지요? 만수 아저씨가 부산에서 아버지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봤다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 옆에 홍미자라는 여자가 있었다는데 전화 너머로 명진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어요. 홍미자요? 설마. 명진아, 혹시 정말로 아버지가 살아있는 건 아닐까? 우리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김순자의 목소리는 충격과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3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무서운 현실 앞에서 말이에요. 장명진은 어머니와의 충격적인 통화를 끝내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고? 50살이 된 명진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30년 전 바다에서 실종된 아버지, 그리고 홍미자라는 여자. 동료들이 분주히 일하는 사무실에서 명진만 혼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부장님, 급한 일이 생겨서 며칠 휴가 좀 쓸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해? 어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복잡한 사정을 설명할 수는 없었거든요. 명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둘러 컴퓨터를 정리하고 가방을 챙겼어요. 정말 아버지가 살아있을까? 설마 정말로 가족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걸까요?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명진은
30년 전을 떠올렸어요. 아버지의 실종은 20살 대학생이었던 명진의 인생을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생생히 기억해요. 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이었죠. 다른 어부들은 모두 배를 띄우지 않았는데 아버지만 혼자 바다로 나갔어요. 아버지, 날씨가 너무 안 좋은데 오늘은 쉬세요. 너무 위험해요. 안 돼. 며칠째 배를 못 띄웠는데 오늘도 안 나가면 생활이 어려워. 그때 아버지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초조하고 긴장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단순히 생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의 시계와 셔츠가 해변에서 발견됐죠. 해양경찰은 폭풍에 휘말려 익사했을 거라고 결론 지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명진아, 어떡해. 큰일 났어. 아버지 보험금을 못 받게 됐어. 어머니의 얼굴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왜요? 보험회사에서 뭐라고 해요? 아니, 수익자가 홍미자라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야. 그런 사람 들어본 적도 없는데. 명진은 그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었어요. 3억 원이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10억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그 돈이 있었다면 명진의 대학 등록금은 물론이고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지도 않았을 텐데. 명진과 어머니는 함께 보험회사를 찾아갔어요. 제 아버지가 언제 그런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계약자께서 실종되기 한 달 전에 직접 오셔서 변경하셨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는 홍미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처리 과정에서 실수한 거 아닐까요? 보험회사 직원은 서류를 보여줬어요. 아닙니다. 서명이 본인 것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신분증도 확인했고요. 그럼 그 홍미자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명진은 그때 얼마나 절망했는지 몰라요. 홍미자라는 사람은 누구며 3억 원이라는 거액이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넘어간다니. 아버지의 죽음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명진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어요.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과외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죠. 어머니는 더 힘들었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큰 문제였거든요. 보험금 3억 원이 있었다면 등록금 정도는 거뜬히 낼 수 있었을 텐데 그 돈이 없으니 근근히 살아가기도 덕찼어요. 그 홍미자라는 년이 대체 누구길래. 명진은 이를 갈았어요. 아버지도 잃은 자신과 어머니가 그 여자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거든요. 남해행 고속버스에 오른 명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만약에, 정말 만약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정말 그 홍미자라는 여자와 3억 원으로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명진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버스가 남해에 도착한 건 그날 저녁 무렵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어머니 댁으로 향하는 길에 명진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명진아. 김순자는 딸을 보자마자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많이 놀라셨죠? 그래. 하루 종일 이것저것 생각하느라 미칠 것 같았어. 거실에 앉은 두 사람은 만수 아저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만수 아저씨 말로는 그 사람 차림새가 완전히 달랐다고 해. 비싸 보이는 정장에 시계도 번쩍번쩍하고 정말 살아있는 거라면 거짓으로 죽음을 위장한 것도 경악할 노릇인데 3억 원이라는 보험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던 거네요. 명진은 분노가 치밀었어요. 30년 전 3억 원이면 지금으로 치면 10억 원이 넘는 돈이었거든요.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부자가 된 거였을까요? 그리고 홍미자라는 여자도 온몸에 금은보화를 걸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우리 보험금으로 그렇게 꾸미고 있었던 거군요. 김순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명진아, 나는 30년 동안 뭐였던 거지? 죽은 남편 그리워하면서 혼자 살았는데.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누가 그런 일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명진은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엄마, 아버지가 실종되기 전에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김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있었어. 실종되기 한두 달 전쯤에 부산에 거래처가 생겼다고 하면서 몇 번 간 적도 있고 전화 통화도 자주 하길래 일 때문인 줄 알았어. 부산에요? 흥. 그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홍미자를 만나러 간 걸 수도 있어. 명진은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어. 김순자는 계속 말했어요. 실종되던 그날 아침에도 아버지가 평소처럼 결혼 반지를 빼주면서 이상한 말을 했어. 아버지는 항상 바다에 나갈 때 반지를 빼놨거든. 일할 때 방해된다고. 무슨 말이요? 순자야, 만약에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명진이 잘 키워. 그리고 미안해라고. 미안하다고요? 흥. 그때는 그냥 안 좋은 날씨 때문에 불안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별 인사 같았어. 명진은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김순자는 유품 상자를 가져왔어요. 명진은 그 안에서 바다에서 건져 올린 시계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이 시계 정말 이상해요. 왜? 아버지가 이 시계를 그렇게 아꼈잖아요. 결혼 선물로 받은 거라고 하시면서 절대 벗지 않았는데. 명진은 시계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시계줄도 끊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손목에서 빠져서 바다에 떠밀려 왔을까요? 그러게 말이야. 사실 나도 만수 아저씨 얘기를 듣고 나서 유품을 보다 문득 그 부분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하지만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지. 엄마,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버지가 일부러 던진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위조하기 위해서. 김순자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설마, 정말 그럴까? 분명해요. 그리고 보험금 수익자를 홍미자로 바꾼 것도, 가족 사진을 찍은 것도, 큰 가방을 들고 나간 것도, 모든 게 계획적이었어요. 명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내일 부산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볼게요. 나도 같이 가자. 안 돼요. 만약 정말 아버지라면 엄마가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거예요. 김순자는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명진아, 정말 무서워. 30년 동안 내가 뭐였던 거지? 바보였나?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누가 남편이 그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명진은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아직은 확실한 게 아니니 내일 꼭 확인해보고 올게요. 만수 아저씨가 본 그 식당부터 찾아볼게요. 마음 단단히 먹자. 만약 정말 아버지라면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 그날 밤 명진은 잠들 수 없었어요. 만약 정말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에게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화가 났어요. 어머니는 30년 동안 혼자서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셨는데 다음 날 아침 일찍 명진은 부산행 고속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만수 아저씨가 묘사한 그 남자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정말 아버지일까?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홍미자라는 이름만큼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확실했어요. 부산에 도착한 명진은 만수 아저씨가 알려준 식당가로 향했습니다. 자갈치 시장 근처의 한정식 집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도착하니 막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명진은 용기를 내어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장님, 죄송한데 혹시 이런 분 아세요? 명진은 기억 속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며 설명했어요. 키가 170cm 정도 되고 나이는 70대 후반. 얼굴이 각이 져 있고 눈썹이 진해요. 목소리도 좀 굵직하고. 식당 사장은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고, 여기 하루에 손님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걸 일일이 기억하겠어요? 그리고 나이 많은 분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그분이 며칠 전에 여기서 식사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옆에 여자분하고 함께. 글쎄요, 모르겠네요. 바쁘니까 주문하실 거 아니면. 명진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는 아버지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잠깐만 앉아 있어도 될까요? 혹시 그분이 오실지도 모르니까. 손님이시면 뭐라도 주문은 하셔야죠. 명진은 할 수 없이 음식을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조급하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기다린다고 아버지가 나타날까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명진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어쩌면 허질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식당 앞 주차장으로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명진은 무심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를 본 순간 명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멀리서 봐도 낯익은 뒷모습이었습니다. 키와 체격, 그리고 걸음걸이까지 분명히 아는 사람 같았어요. 남자가 몸을 돌리자 명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휘어지고 주름이 늘었지만 분명히 아버지의 얼굴이었어요. 아버지. 명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아버지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모습은 명진이 기억하는 아버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비싼 정장에 반짝이는 시계, 당당한 걸음걸이. 30년 전 가난한 어부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때 조수석에서 여자가 내렸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화려한 드레스에 목걸이와 귀걸이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명진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몸을 숨겼어요. 두 사람이 식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식당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까 명진에게는 그렇게 퉁명스럽게 굴더니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오늘도 좋은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두 사람은 구석진 VIP석에 앉았어요. 명진은 조심스럽게 그들 뒤쪽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등을 돌리고 앉아서 들키지 않게 대화를 엿들을 수 있는 위치였어요. 미자야, 오늘 김 사장 만나는 거 맞지?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명진은 온몸이 떨렸어요. 분명히 아버지였습니다. 응, 3시에 만나기로 했어. 그 전에 여기서 맛있는 거 먹자. 여자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저 여자가 홍미자일까요? 사장님, 특별한 걸로 준비해 주세요. 우리 미자가 좋아하는 전복찜도 부탁해요. 미자라고 부르는 걸 보니 분명히 홍미자였어요. 명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 오늘 그 땅 얘기 어떻게 될 것 같아? 홍미자가 물었어요. 잘 되면 5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 5억이라니. 정말 대단해. 명진은 귀를 의심했어요. 5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다니. 이것도 다 처음에 미천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때 그 돈이 없었다면 이렇게 못 살았을 거야. 그때 그 돈이라는 말에 명진은 분노가 치밀었어요. 분명히 보험금 3억 원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당신, 어제 그 남해 아저씨 기억나? 나한테 남해에서 왔냐고 물어본 사람. 명진은 깜짝 놀랐어요.
만수 아저씨 이야기였어요. 아, 그 사람? 깜짝 놀랐잖아. 맞아. 혹시 나를 알아본 건 아닐까봐 무서웠어. 에이, 설마. 자리를 얼른 피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 넓은 부산 바닥에서 우릴 어떻게 찾겠어. 그래도 불안해. 게다가 이름도 장만식으로 바뀌었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날 찾을 수 없어. 걱정 마. 명진은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정체를 숨기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신 진짜 남의 생각 안 나? 홍미자의 질문에 장만식은 잠시 침묵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그냥 가끔 궁금해서 그 여자랑 당신 딸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고. 그 여자? 당신 딸? 명진은 어머니와 자신의 얘기인 것 같아 더욱 집중했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 다 끝난 일이야. 그래도 20년 정도 같이 살았잖아. 미안하지 않아? 미안하기는. 내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알잖아. 진짜 내 마음은 언제나 너였어. 명진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홍미자를 더 사랑했다는 뜻인가요? 당신 부모님이 우리 결혼 반대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살았을 텐데. 그러게. 그때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제라도 함께 있게 됐으니 다행이지. 명진은 소름이 돋았어요. 홍미자가 아버지의 옛 연인이었고 어머니보다 먼저 만난 사람이었다는 뜻인가요? 그런데 당신 그 여자한테 정말 내 얘기 말한 적 없지? 당연하지. 당신 존재는 완전히 숨겼어. 순자는 자기가 내 첫 번째 아내인 줄 알고 살았을 거야. 다행이네. 알았다면 복잡해졌을 텐데. 명진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머니가 자신이 첫 번째 아내인 줄 알고 살았다고? 그럼 홍미자가 진짜 첫 번째 아내였다는 건가요? 미자야, 나는 너랑 다시 같이 있게 돼서 좋다. 흥, 나도 그래.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이제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사람 없잖아. 그러게. 순자하고 명진이만 모르면 완벽해. 명진은 자신의 이름을 듣고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설마 알겠어? 30년이나 지났는데. 그래도 조심해야지. 만약 들키면. 절대 들킬 리 없어.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았는데. 두 사람은 웃으며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명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를 속이고 보험금으로 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명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직접 대면할 시간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어요. 화장실로 향하는 홍미자를 따라가며 명진은 다짐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어머니가 당한 배신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 홍미자가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어요. 명진은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홍미자는 거울 속으로 명진을 바라보며 의아해했어요. 네. 혹시 홍미자 씨 맞으세요? 홍미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누구시길래? 저는 장명진입니다. 장철수의 딸이에요. 홍미자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차갑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제 아버지 장철수 말이에요. 지금 장만식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계시죠? 홍미자는 잠시 명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뭐 하러 왔는데? 명진은 홍미자의 태도에 당황했어요. 미안해하거나 당황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당당했거든요. 30년 전에 아버지 보험금 3억 원 받으신 분 맞죠? 그래서 이제 와서 그런 거 왜 물어보는데? 뭐, 돈 필요해? 홍미자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얼마 주면 조용할래?
명진은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아니면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들쑤시려고. 저희 어머니는 3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죽은 남편을 그리워했어요.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내가 강제로 그렇게 살라고 했니? 홍미자의 뻔뻔함에 명진은 할 말을 잃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을 말한 거잖아. 니네 엄마가 알아서 그렇게 산 거지. 내가 뭘 했다고? 그런데 어머니가 두 번째였다는 것도 속인 거예요? 재혼인 줄도 모르고. 우리 얘기 다 들었어? 홍미자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네, 들었어요. 들었으면 알 텐데 뭘 되물어봐. 그래, 내가 첫 번째고 너네 엄마가 세컨드야. 문제라도 있어? 명진은 온몸이 떨렸어요.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요? 문제가 없다고요? 어머니를 완전히 속인 거잖아요. 속인 게 아니라 말 안 한 거지. 굳이 말할 필요 있어? 당연히 있죠. 결혼할 때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전 부인 있다고 말하면 결혼 안 했을 건데 뭐하러 말해? 홍미자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차피 니네 엄마는 임시였어. 장만식의 마음은 항상 나한테 있었거든. 임시라고요? 명진은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그래, 임시. 부모님이 우리 결혼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잠깐 다른 여자랑 산 거야. 하지만 진짜 사랑은 나였지. 20년도 넘게 함께 사셨는데 임시라고 하세요? 20년이든 30년이든 임시는 임시야. 장만식이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봐. 결국 나 선택했잖아. 홍미자는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했어요. 정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인데 뭐. 니네 엄마가 불쌍하다고? 그럼 장만식이한테 더 잘해주지 그랬어. 남편 마음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명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우리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당신들이 속인 거잖아요. 속인 거 맞아. 그래서 뭐, 지금 와서 어쩔 건데? 홍미자는 팔짱을 끼며 당당하게 말했어요. 30년 전 일이야. 이제 와서 들쑤셔봤자 바뀌는 거 없어. 바뀌는 거 없다고요? 어머니한테 진실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 말해. 그럼 니네 엄마가 더 상처받을 텐데. 홍미자는 비웃었어요. 생각해봐. 지난 3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사실은 다른 여자를 더 사랑했고 자기는 임시였다는 걸 알면 어떨까? 명진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장만식이는 이미 내 남편이야. 법적으로도 말이지. 법적으로요? 우리 정식으로 혼인신고했거든. 장만식과 홍미자로. 명진은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어머니와의 결혼은 뭐예요? 그건 장철수와 김순자의 결혼이었고 장철수는 죽었잖아. 법적으로는 말이야. 홍미자는 교묘하게 웃었어요. 우리는 너네 모녀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이라고. 상관없는 사이요? 제 아버지인데요. 아버지? 장철수의 딸이지 장만식의 딸은 아니잖아. 명진은 홍미자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뻔뻔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뻔뻔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네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바뀌는 건 없어. 그럼 지금까지 30년 동안 어머니가 고생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으세요? 그건 니네 엄마 선택이었잖아. 재혼하라고 해도 안 했으면서 뭘. 홍미자는 손톱을 보며 무심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말이야, 이제 와서 이런 얘기 꺼내면 니네 엄마만 더 상처받을 거야. 그게 정말 효도하는 길이야? 명진은 홍미자의 말에 흔들렸어요. 생각해봐. 30년 동안 순수하게 남편을 그리워하며 산 니네 엄마한테 사실은 그 남편이 다른 여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고 말하면 홍미자는 명진의 약점을 정확히 찔렀어요. 그리고 자기는 평생 속아서 살았다고 알려주면 그게 진짜 잔인한 일 아닐까? 명진은 혼란스러웠어요. 홍미자 말에 일리가 있었거든요. 그때 홍미자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아, 너무 오래 있었네. 만식 씨가 걱정할 거야. 걱정요? 나한테 지극정성이거든. 화장실에 너무 오래 있으면 찾으러 올 수도 있어. 홍미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30년 동안 나만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당연하지. 명진은 홍미자의 뻔뻔함에 다시 한번 충격받았어요. 잘 생각해봐. 네가 정말 니네 엄마를 위한다면 조용히 있는 게 나을 거야. 홍미자는 거울 앞에서 다시 화장을 고치며 말했어요. 그리고 혹시 장만식한테 접근하려고 생각하지 마. 만식 씨는 심장이 안 좋거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말고.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야. 서로 좋게 좋게 넘어가자는 거지. 홍미자는 립스틱을 바르며 무심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말이야, 만약에 정말 문제를 일으키면 니네 엄마한테 더 잔인한 진실도 말해줄 수 있어. 더 잔인한 진실이요? 궁금해. 하지만 알고 싶지 않을걸. 홍미자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일단 오늘은 이만. 만식 씨가 기다리고 있어. 홍미자는 당당하게 화장실을 나갔어요. 명진은 그 자리에 혼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홍미자의 뻔뻔함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 말들이 마음에 걸렸어요. 정말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홍미자가 말한 더 잔인한 진실은 뭘까요? 명진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30년 만에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됐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어머니가 받을 상처가 걱정되긴 했지만 진실을 숨기는 것은 더 큰 배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와도 직접 대면해서 30년 동안 숨겨온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명진은 식당을 나와 부산 시내를 걸었어요. 주머니 속 명함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홍미자가 화장실에서 나가기 전에 슬쩍 건네준 명함이었어요. 생각 정리되면 전화해. 서로 깔끔하게 해결하자. 홍미자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명함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홍미자 부동산 투자 컨설팅. 전화번호와 함께 부산 주소까지 적혀 있었어요. 명진은 근처 커피숍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고 지금까지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해 봤어요. 첫째, 아버지는 살아 있었다. 장만식이라는 이름으로 부산에서 살고 있었다. 둘째, 홍미자는 아버지의 첫 번째 아내였다. 부모 반대로 헤어졌다가 재결합했다. 셋째, 어머니는 자신이 첫 번째 아내인 줄 알고 살았다. 거짓된 결혼 생활이었다. 넷째, 아버지와 홍미자는 보험 사기를 통해 3억 원을 받았고 그 돈으로 부동산 투자해서 부자가 됐다. 다섯째, 홍미자는 이 모든 일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정말 뻔뻔하네. 명진은 분노가 치밀었어요. 어머니와 자신을 완전히 우롱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홍미자 말처럼 어머니가 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받게 될 충격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명진아, 어떻게 됐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명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명진아, 정말 아버지가 살아있는 거야? 확인했어? 엄마, 그게. 제발 진실을 말해줘. 나는 알 권리가 있잖아. 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에 명진은 마음이 아팠어요. 네, 엄마.
아버지가 살아계세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역시 그랬구나. 요즘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라니.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나. 30년 동안 바보같이 기다렸는데. 김순자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명진아, 그 여자. 홍미자는 어떤 여자야? 명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홍미자의 정체를 말해야 할까요? 엄마, 그건 직접 만나서 얘기해요. 지금 남해로 갈게요. 아니야, 나도 부산에 갈 거야. 엄마, 너무 충격적일 수 있어요. 충격적이기는. 이미 충분히 충격받았어. 나도 그 사람을 직접 봐야겠어. 김순자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혼자 오시면 안 돼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됐어. 걱정하지 마. 아직 혼자 다닐 수 있어. 부산역에서 내일 만나자. 내일요? 응. 오늘은 준비할 게 있어. 30년 만에 남편을 만나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 어머니의 말에 명진은 불안해졌어요. 엄마, 무슨 준비요? 너는 몰라도 돼. 내일 오전 10시에 부산역에서 만나자. 엄마.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전화를 끊었어요. 명진은 걱정이 됐어요. 어머니가 무슨 준비를 한다는 걸까요? 다시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돈을 받고 조용히 넘어가라고 하다니. 상식이야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30년 동안 당한 배신을 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명진은 부산역에서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정시에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김순자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화장도 진하게 했습니다. 손에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명진아, 기다렸지? 엄마, 그 가방은 뭐예요? 필요한 것들이야. 김순자는 당당하게 걸었어요. 명진은 어머니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야지. 많이 놀라긴 했다만 가만둘 수 없어. 모든 걸 끝내버려야지. 끝낸다고요? 30년 동안 속고 살았는데 이제 진실을 확인할 때가 됐지. 명진은 어머니에게 홍미자의 명함을 보여줬어요. 엄마, 이거 홍미자가 어제 준 명함이에요. 김순자는 명함을 받아들고 자세히 봤어요. 부동산 투자 컨설팅이라. 여기 주소가 나와 있어요. 그래, 이제 진실을 마주하러 가보자. 김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어제 홍미자가 저한테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 돈을 주겠다고. 위로금 명목으로요. 김순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위로금이라고? 30년 동안 우리를 속인 주제에? 그리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어요. 정말 뻔뻔하네. 김순자는 명함을 꽉 쥐었어요. 엄마, 그 가방에 뭐가 들어있어요? 증거야. 30년 전 보험 서류, 아버지 유품들, 그리고 다른 것들. 김순자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나도 바보가 아니야. 어젯밤에 생각해보니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실종되기 전에 한 행동들 말이야. 이제 보니 다 계획적이었어. 명진은 어머니의 변화에 놀랐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눈물을 흘리던 분이 이렇게 당당해지다니. 엄마,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충격은 이미 받았어. 이제는 분노야. 30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든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김순자와 명진은 택시를 타고 명함에 적힌 주소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김순자는 가방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모든 걸 끝낼 시간이야. 택시가 도착했어요.
파란 대문의 큰 집이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주소가 맞았어요. 김순자는 대문 앞에 서서 잠시 깊게 숨을 쉬었어요. 30년 만이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위로금으로 해결하자던 그 여자한테 진짜 위로가 뭔지 보여주겠어. 김순자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홍미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순자입니다. 장철수의 아내요. 인터폰 너머로 정적이 흘렀어요. 잠시 후 대문이 열렸습니다. 홍미자가 나왔는데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명함 주신 덕분이에요. 위로금 얘기하셨죠? 김순자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제 남편 좀 만날 수 있을까요? 30년 만에 할 얘기가 좀 있어서요. 홍미자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집 안에서 장만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야, 누구야? 김순자는 그 목소리를 듣고 온몸이 떨렸어요. 30년 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들어가죠. 위로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요. 홍미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김순자와 명진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미자야, 누구라고 했어? 집 안에서 장만식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발걸음 소리도 함께요. 홍미자는 급하게 손짓하며 말했어요. 제발, 지금은 안 돼요. 만식 씨가 놀랄 거예요. 내일 저와 따로 얘기해요. 참내 뭐라고? 30년 동안 우리 모녀를 속인 주제에 지금 와서 놀란다고? 김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장만식이 나타났습니다. 미자야, 누가? 장만식의 말이 중간에 끊어졌어요. 김순자의 얼굴을 본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거든요. 순자? 오랜만이네요, 철수 씨. 아니, 이제 장만식 씨라고 불러야 하나요? 김순자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만식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놀라셨나요? 버리고 간 아내가 찾아와서. 김순자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저는 30년 동안 당신이 죽었다고 믿고 살았는데 당신은 여기서 이렇게 잘 살고 계셨군요. 장만식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순자야, 이건 뭐죠? 설명해 보세요. 김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30년 전에 바다에서 죽었다던 장철수가 어떻게 여기 살아서 장만식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건지 말이에요. 홍미자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순자 씨,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해요. 이웃들이 볼 수 있어요. 이웃들이 보면 어때서요? 부끄러운 일한 게 누군데. 김순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장만식은 어쩔 수 없이 말했어요. 일단 안으로 들어와. 김순자와 명진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고 화려한 거실이었습니다. 비싼 가구들과 장식품들이 가득했어요. 와, 정말 잘 사셨네요. 김순자는 거실을 둘러보며 비꼬듯 말했어요. 보험금 3억 원으로 이 모든 걸 만드신 거죠? 장만식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순자야,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김순자는 큰 소리로 웃었어요. 30년 동안 죽은 척하고 다른 여자와 살면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명진도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장만식은 명진을 바라봤어요. 30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명진아, 너도 이렇게 컸구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없어요.
명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김순자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거 기억하시죠? 30년 전 보험 서류요. 장만식은 그 서류를 보고 더욱 위축됐어요. 수익자를 홍미자로 바꾼 것도 기억하시고요. 순자야, 그건 뭐죠? 계획적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김순자는 다른 서류도 꺼냈어요. 이것도 보세요. 당신이 실종되기 전에 부산에 다녀온 기록이에요. 차표, 숙박비 영수증. 다 남아있더라고요. 장만식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이건 당신 시계예요. 김순자는 녹슨 시계를 꺼냈어요. 바다에서 건져 올린 거라고 했는데 시계줄이 멀쩡하네요. 어떻게 손목에서 빠진 건지 설명해 보세요. 홍미자가 나섰어요. 순자 씨, 이제 와서 그런 걸 따져서 뭘 하려고요? 뭐라고요? 김순자는 홍미자를 노려봤어요. 당신 입 다물고 있어요. 머리끄댕이를 잡아채도 모자를 파네. 김순자는 흥분을 가라앉히며 말했어요. 김순자 씨, 정말 몰랐구나. 내가 정만식의 첫 번째 아내고 당신은 세컨드야. 홍미자도 맞받아쳤어요. 첫 번째 아내라니? 그건 무슨 소리야? 김순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장만식이 힘없이 말했어요. 순자야, 미안하다. 사실은 미자와 나는 아주 어렸을 때 결혼했었어. 김순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진짜 두 번째 부인이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 결혼을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졌어. 그래서 너와 결혼한 거야. 그런 중요한 걸 왜 숨겼어요? 말하면 결혼 안 할 것 같아서. 김순자는 더욱 분노했어요. 그럼 20년 넘게 저와 함께 산 건 뭐예요? 연극이었어요? 아니야, 너와의 시간도 소중했어. 소중했다면서 왜 우리를 버리고 갔어요? 장만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홍미자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만식 씨의 마음은 항상 저한테 있었어요. 당신과 산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김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명진이도 낳고 가정을 꾸린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정말 뻔뻔하네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명진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태어난 자식이에요? 장만식이 급하게 말했어요. 명진아, 그런 게 아니야. 너는 소중한 내 딸이야. 소중한 딸이라면서 왜 버렸어요?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이 살면서 소중하다고요? 명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아세요? 보험금도 못 받아서 제 대학 등록금도 마련하기 어려웠어요. 김순자는 가방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어요. 이것도 보세요. 그것은 30년 전 가족 사진이었어요. 실종되기 일주일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당신이 갑자기 가족 사진 찍자고 했죠. 장만식은 그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마지막 추억을 남기려고 했던 거군요. 순자야. 그리고 실종되던 그날 아침에 큰 가방 들고 나간 것도 기억나요? 김순자는 계속 추궁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었어요? 여기 와서 새 출발할 물건들이었죠? 장만식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만약에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명진이 잘 키워라고 했던 것도 기억나네요. 당신과 함께 산 나의 20년의 시간은 뭔가요? 김순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홍미자가 나섰어요. 그만해요. 이제 와서 그런 걸 따져서 뭘 하려고요? 뭘 하다뇨? 당연히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대가라니요? 30년 동안 저를 속인 것, 명진이를 아버지 없이 키운 것, 그리고 보험 사기까지 다 대가를 치러야 해요.
김순자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경찰서에 신고할 거예요. 보험 사기와 사망 위조로요. 안 돼. 홍미자가 급하게 김순자의 손을 붙잡았어요. 돈을 줄게요. 당신이 원하는 만큼. 돈이라고요? 김순자는 홍미자의 손을 뿌리쳤어요. 30년간 당한 배신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순자의 차가운 목소리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홍미자는 당황한 표정이었고 장만식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야, 제발. 장만식이 힘없이 말했어요. 제발이라고요? 30년 전에도 그런 말 했나요? 김순자는 명진에게 눈짓했어요. 이거 들어보세요. 명진이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제 몰래 녹음한 거예요. 휴대폰에서 어제 식당에서 들었던 장만식과 홍미자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이것도 다 처음에 미천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때 그 돈이 없었다면 이렇게 못 살았을 거야. 진짜 내 마음은 언제나 너였어. 장만식과 홍미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걸 언제 녹음했어요? 홍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제 식당에서요. 당신들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명진이 휴대폰을 들어보였어요. 다 들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속이고 홍미자 씨와 계획적으로 보험 사기를 친 것까지요. 장만식은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김순자가 계속 추궁했어요. 그리고 홍미자 씨. 김순자는 홍미자를 노려봤어요. 어제 명진이한테 뭐라고 했죠? 돈을 주겠다고 했죠? 위로금 명목으로요. 명진이 홍미자의 명함을 보여줬어요. 이 명함을 주면서 조용히 해결하자고 했어요. 홍미자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말 뻔뻔하네요. 30년 동안 우리 보험금으로 살면서 이제 와서 돈으로 입막음하려고요? 김순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장만식이 힘없이 말했어요. 순자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뭐가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미자가 아프다고 연락이 와서. 아프다고요? 명진이 물었어요. 홍미자가 급하게 장만식을 말렸어요. 만식 씨, 그런 얘기 하지 마. 무슨 병이었는데요? 김순자가 추궁했어요. 장만식은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암이었어.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보험 사기를 친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요? 정정당당하게 돈을 빌리거나 일을 하지 그랬어요. 김순자는 비웃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 홍미자 씨는 지금 건강해 보이는데요? 홍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혹시 암이 다 나았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나요? 명진이 홍미자를 자세히 봤어요. 어제 봤을 때도 너무 건강해 보였는데요. 암 환자 같지 않았어요. 홍미자는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장만식이 대신 말했어요. 수술해서 나았어. 30년 전에 수술했다고요? 그럼 벌써 완치된 지 오래됐네요? 김순자는 냉정하게 물었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같이 살고 있어요? 병 때문에 떠났다면서 병이 나았으면 돌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장만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결국 병은 핑계였고 진짜 이유는 홍미자와 함께 살고 싶어서였던 거네요. 홍미자가 나섰어요. 맞아요. 우리는 진짜 사랑해요. 진짜 사랑이라고요? 김순자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럼 이혼하고 당당하게 재혼하지 그랬어요? 왜 죽음을 위조해요? 장만식과 홍미자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보험금 때문이죠. 3억 원으로 호의호식하려고. 명진도 분노했어요. 결국 돈 때문에 우리를 버린 거네요. 장만식이 급하게 변명했어요. 그런 게 아니야. 너희에 대한 사랑도 있었어. 사랑이 있었다면서
왜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어요? 그건 들킬까 봐서. 들킬까 봐서라고요? 결국 자신만 생각한 거네요. 김순자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안 돼. 안 돼요. 홍미자가 급하게 말했어요. 제발 돈을 드릴게요. 3억 원보다 더 많이. 지금까지 번 돈이 얼마예요? 김순자가 물었어요. 부동산 투자로 많이 벌었죠? 어제 5억 받는다고 하던데요? 홍미자는 당황했어요. 그것도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식당에서 한 얘기 전부 다요. 명진이 말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번 돈이 얼마나 될까요? 수십억 원은 될 것 같은데요. 김순자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모든 재산을 토해내라고 하고 싶지만 그것도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홍미자가 절망적으로 물었어요. 법의 심판을 받으세요. 김순자는 일일이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순자야, 제발. 장만식이 무릎을 꿇었어요.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용서될 일이에요? 명진이. 그래, 명진이를 생각해서라도. 절 생각하라고요? 명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30년 전에 생각하지 그랬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김순자의 전화가 연결됐어요. 보험 사기 신고하려고 합니다. 30년 전 일이지만 증거가 있어요. 홍미자와 장만식은 절망에 빠졌어요. 주소는 부산시 동래구. 김순자는 정확한 주소를 알려줬어요. 녹음 파일과 서류 증거도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김순자가 말했어요. 곧 경찰이 올 거예요. 30년 동안 숨어 살았으니 이제 밝은 곳으로 나올 때가 됐네요. 홍미자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순자 씨, 정말 마지막 기회를. 기회라고요? 30년 전에 기회는 끝났어요.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김순자는 명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명진아, 드디어 끝났어. 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30년간 숨겨진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홍미자와 장만식은 창밖을 보며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곧 경찰차가 집 앞에 도착했어요. 김순자가 문을 열어줬어요. 신고하신 분이 김순자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보험 사기 신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순자는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어요. 경찰관이 장만식을 바라봤어요. 그럼 저분이 사망 신고된 장철수 씨인가요? 그때 장만식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저는 장만식입니다. 장철수가 아니에요. 홍미자도 가세했어요. 경찰관님, 이 사람들이 우리 집에 무단 침입했어요. 주택 침입죄로 고소하겠습니다. 무단 침입이라고요? 김순자는 어이없어 했어요. 제 남편 집인데 무슨 무단 침입이에요. 남편이라니요? 저는 이분들 처음 봅니다. 장만식이 뻔뻔하게 말했어요. 저는 30년 전부터 부산에서 살았고 홍미자와 결혼해서 단둘이 살고 있어요. 명진이 분노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제 아버지라고요. 아버지라니요? 저는 자식이 없는데요. 홍미자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저희는 자식 없는 부부예요. 이 사람들이 왜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경찰관이 난처해했어요. 상황이 복잡하네요. 일단 경찰서로 가서 정확한 조사를 해보죠. 저희가 왜 경찰서에 가야 해요? 장만식이 항의했어요. 피해자인 저희를 왜? 양쪽 주장이 다르니까 정식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모두 경찰서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그들은 모두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일단 신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 형사가 장만식의 신분증을 받아 조회했어요. 컴퓨터를 보던 형사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한데요? 장만식이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30년 전 이전 기록이 거의 없어요. 갑자기 나타난 것 같은데? 그게 시골에서 살다가 부산으로 온 거예요. 시골이 어디인가요? 경남. 경남 어디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형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장만식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민등록 재발급 기록이 있네요. 30년 전에 분실 신고하고 재발급 받았다고. 장만식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형사가 김순자에게 물었어요. 남편분 실종 신고는 언제 하셨나요? 30년 전이요. 그럼 장만식 씨 주민등록 재발급 시기와 비슷하네요. 형사는 더욱 의심스러워했어요. 명진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형사님, 이거 들어보세요. 어제 녹음한 대화예요.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이것도 다 처음에 미천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때 그 돈이 없었다면 순자는 자기가 내 첫 번째 여자인 줄 알고 살았을 거야. 장만식과 홍미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홍미자가 소리쳤어요. 조작이라고요? 어떻게 조작해요? 김순자가 반박했어요. 형사님, 여기 보험 서류도 확인해 보세요. 수익자가 실종 한 달 전에 홍미자 씨로 바뀌어 있네요. 이것도 기억이 안 나나요? 그건 장만식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일단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사가 동료와 상의한 후 말했어요. 신원 의혹과 보험 사기 혐의, 그리고 오랜 기간 가명 사용 등을 볼 때 도주 우려가 있습니다. 도주 우려라니요. 홍미자가 항의했어요. 구속 수사로 전환하겠습니다. 형사의 말에 장만식과 홍미자는 절망했어요. 구속이라니.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계속 부인하시네요.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도요. 김순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보험회사에도 신고하겠습니다. 며칠 후 보험회사 조사팀도 나섰어요. DNA 검사 결과도 나왔고 모든 증거가 명확해졌습니다. 장만식과 홍미자는 끝까지 발뺌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긴 수사와 재판 과정이 이어졌어요. 김순자는 꿋꿋하게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증인으로, 때로는 방청객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마침내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장철수는 보험 사기, 공문서 위조 등의 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홍미자는 보험 사기 공범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김순자와 명진은 법정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또한 피해자에게 보험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 10억 원을 배상하라. 김순자는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확인했어요. 법정을 나오며 명진이 말했어요. 엄마, 드디어 끝났어요. 그래, 정말 끝났구나. 김순자의 목소리에는 해방감이 가득했어요. 이제 78세가 된 김순자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보상금으로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사서 명진과 함께 살았습니다. 엄마, 오늘 서예 수업 어때요? 너무 재밌어. 이 나이에 처음 배우는 건데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 김순자는 활짝 웃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주도 여행 간다고 했죠? 응. 평생 제주도 한 번 못 가봤는데 이제 가보는 거야. 김순자는 여행 가이드북을 보며 신났어요.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명진아, 너도 아버지 생각은 이제 완전히 지웠지? 네, 완전히요. 이제 저에게 아버지는 없어요. 엄마만 있을 뿐이에요. 명진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을 모두 털어냈습니다. 김순자는 앞으로 할 일들을 생각하며 설렜어요. 그리고 컴퓨터 교실도 다녀보고 싶어.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거든. 엄마 정말 대단해요. 78세에 이렇게 의욕이 넘치시다니. 78세면 어째? 아직 20년은 더 살 거야. 김순자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9시 뉴스에서 흥미로운 소식이 나왔어요. 30년간 죽음을 위장하고 보험금을 받아 살던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장철수 씨는 30년 전 바다에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순자는 뉴스를 보며 담담했어요. 자업자득이야. 네, 당연한 결과예요. 명진도 더 이상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김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명진아, 우리 저녁에 맛있는 거 해먹자. 좋아요.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떡볶이 먹자. 재료도 있고 집에서 만드는 건 어째? 떡볶이요? 그냥 너 어릴 때 생각도 나고 해서. 김순자는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모녀는 함께 부엌으로 가서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78세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진짜 행복한 나머지 인생이 시작된 거였어요. 하늘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정의가 승리하고 진실이 밝혀진 아름다운 하루였어요. 30년 만에 진실을 밝힌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에는 아직도 이런 믿을 수 없는 사연들이 정말 많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응원으로 함께 해주세요.